코로나 재유행 속 수능 등 이 대학 입시 관련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입시 전문가와 함께 관련 영향 그리고 어떻게 이 수험생들이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 조금 전에 이 고3 뺀 각급 학교 원격 수업으로 이 수도권 경우에 9월 11일까지 전환하기로 교육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학원계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 계신 이 학원 원격 수업인가요?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집니까? 저희 재생들하고 고등부를 하고 있는 저희 종로학원에서는 지난 19일 수요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일단 전면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학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이 매 시간마다 해당 교과목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또 그렇게 실시간 쌍방향으로 매 시간마다 수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지금 수능이 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 자습하는 시간, 이 리듬이 깨지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시작해 조회부터 수업, 종례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지금 원격으로 뭐 조례부터 종례까지 진행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자 고3 학생들 뭐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많이 접하실 텐데 요즘 좀 어떻습니까? 이 지난 봄 코로나 확산 때는 좀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은 입시가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걱정도 그만큼 클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학교도 개학도 하기 전이었었고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죠. 지금은 이제 학교가 고3 학생들에게는 좀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지금 사실은 대학 입시가 수시가 70% 정도 차지하는데 수시는 사실상 다음 달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10월 달부터 논술을 준비해온, 10월 달부터 시작된 논술 시험을 이미 준비해온 학생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수능 이후로 또 미뤄진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학습의 어떤 지금까지 또 패턴이라든지 내용들이 또 사실은 좀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계획이 또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고, 그리고 9월 16일 날 평가원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9월 23일 날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보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험은 과연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수생들은 사실은 평가원이 지정된 학원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학원의 운영 중단이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대형 학원들에서 시험을 못 보게 됐을 경우에는 재수생이 빠지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9월 16일 평가원 모의고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재수생 9월 모의평가 이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분명히 재수생과 현역 간의 어떤 이 실력 격차 같은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 대입 수능 12월 3일입니다. 정부는 일정대로 치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 방역적인 측면은 좀 여쭤보기 그럴 것 같고 예정대로 12월 3일에 수능을 치러도 이 교육 과정 이수 측면에서는 뭐 고3 학생들에게 문제 없는 겁니까? 일단 1학기까지 수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종료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2학기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수능 준비 시간으로 3학년 학생들이 좀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교육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12월 3일이 수능 시험 일정이 뒤로 연기가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예고가 나오는 것 자체가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미뤄진 시험이 또 다르게 미뤄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올해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12월 3일 날 모든 초점을 맞춰놓고서 그게 계획화된 게 지금 공부를 해왔는데 그 일정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학습 패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오히려 더 미뤘을 때 뭐 이렇게 패턴에 좀 학생들 패턴에 좀 문제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 자 수능 난이도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학사 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만큼 고3들에게는 좀 나쁜 영향, 그리고 재수생에게는 뭐 그만큼 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결국에 이번 수능 재수생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좀 동의하십니까? 사실 수능 난이도를 쉽게 한다고 재수생들한테 유리하다. 지금까지 수능 통계 결과를 보면은 사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네. 쉽게 출제됐을 경우에 재수생들이 유리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특정 집단에게 유불리를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통계적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어차피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쉽든 어렵든 다들 동일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 미리 예고를 해주고 또 이렇게 또 방향을 잡아주면 수험생들이 지금 가뜩이나 불안한데 100일
남은 기간 동안에 학습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지 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까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어렵게 예고된 대로 출제된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어떤 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 학생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다고 재수생한테 유리한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수능 출제 기간 일단 전년도와 같이 70% 수준에서 EBS 연계율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수능이 사실 불수능도 위험한 거고 물수능도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좀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안정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기존의 출제 패턴을 좀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EBS를 가장 많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니까 EBS에서 나오는 문제라든지 EBS에서 어떤 그 출제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70% 연계를 확실하게 좀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들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어떤 그 불필요한 어떤 그 걱정을 하면서 어떤 그 지나치게 어떤 그 변형적인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EBS 패턴을 좀 많이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런 약속은 구체적으로 반드시 지켜줄 필요가 있죠. 금년도에는. 네. 자, 이번엔 수험생 입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번에 수험생들 차이점이 수능 시험 때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본다는 점입니다. 뭐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겠지만 또 모두가 다 쓰는 거니까 그만큼 이 수험생 개인의 또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지금까지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웠었죠. 마스크를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덥지만은 사실 그 무더운 날씨 또 습한 날씨에도 잘 견뎌왔었죠.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어떤 그 이런 부분들이 잘 적응을 해왔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좀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좀 잘 지켜나간다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시험장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뭐 평가 모의고사라든지 개별적인 모의고사를 볼 때도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염두를 해두고 이제는 좀 쓸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도 모의고사를 본다라든지 어떤 그 수능 시간대별로 공부를 할 때도 좀 마스크를 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정에서도 조금 그 가족들이 좀 그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집에서 공부를 할 때나 이럴 때도 마스크를 써서 이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또 수험생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접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고 이런 뉴스를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 공포도 굉장히 큰 공포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어떤 뉴스에 대한 어떤 공포, 그다음에 정부 정책 발표에 대한 어떤 공포, 그다음에 주변 가족들이 또 여기에 또 부추기는 어떤 그 공포,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수험생 입장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압박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수험생을 두는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도 그게 좀 배려를 어떤 그 생활 리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협조를 해줄 필요도 있고 지나치게 어떤 공포감을 또 유발한다라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고 조금은 좀 긍정적이고 좀 자신감 있게 좀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위험 요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주변 또 학교에서도 이런 또 안심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논술이나 면접 등 이 대입 일정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일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이 평가하는 항목이 좀 뭐 바뀌거나 또는 단계별 선발 비율까지 예년과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 수험생들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논술이나 면접 일정이 바뀌게 되면은 그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도 동시에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을 또 복수적으로 수시로 원서를 내기 때문에 일정 변화 때문에 가고자 했던 대학이 원서를 못 내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대학들에서는 어떤 특정 대학이 하나가 바뀌어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대학들도 지금 현재 발표된 대로
뭔가 좀 일정 변화를 줘서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데 좀 불리함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접이라 이런 것들이 방식들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또 적응을 한다라든지 준비 자체가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선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대학들에 있어서도 좀 부담이 좀 덜하는 측면으로 좀 그 진행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앞으로 100일 이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학습, 온라인 기반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적응을 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또 패턴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 상위권 그리고 중위권 이하 학생들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이 100일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수능 시험 문제가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정답률이 한 10%, 뭐 크게는 한 5%밖에 안 나오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용어로서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어떤 몇몇 킬러 문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EBS에서 어떤 패턴의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 그 다음에 또 국어 과목에서는 뭐 사회라든지 과학 관련해서 어떤 그 지문이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중위권이나 이런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EBS 패턴을 좀 유지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EBS 학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개념 철저하게 학습을 해서 소위 말하는 정답률이 한 60, 70% 이상에 나타나는 맞출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틀리지 않게끔 중간 난이도 정도 수준까지 문제 정도를 어쨌든 마스터를 해보고 좀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어본다 이런 부분들이면은 남은 기간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학생들 지금 상황이 답답하겠지만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요. 모두가 같은 조건이다. 이걸 명심하고 좀 마인드 컨트롤 잘 해서 남은 기간 이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와 함께 이 수능 그리고 입시 관련한 문제 알아봤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